Don't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Call it quits, call it destin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눈치 보다가 관계는 끝납니다.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We had 됩니다. a good thing going lately. Might not have always been a fairy tale, but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ain't rea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강의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을 하는 박상미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10강에 걸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편안하십니까? 나는 관계에 자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고 연습해보는 10회의 여행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연습한다고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법,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 대화를 더 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 관계가 편해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관계에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10강의 여행을 지금부터 함께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관계에 연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저는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늘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지뢰밭 같아요. 혼자는 너무 외로운데 관계는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 가족은 대화만 하면 왜 싸우는 걸까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매일 상처받아요.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 중에 몇 개에 해당하십니까? 다 해당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은 항목에 해당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자신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늘 편안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좋아지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누구나 인간관계는 두렵습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누구나 두려움이 조금은 있대. 누구나 어렵지만 연습하면 나아진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부터 조금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가질 때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의 듣는 귀를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회의 인간관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진정한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깨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복귀하고 돌이켜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회복하고 싶다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을 지금부터 배워나갈 겁니다.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면 나의 실력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청소년기 이후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능력은 죽기 전날까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죽기 전날까지 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관계 연습을 해야겠다. 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더 편안해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직장인들의 고민 1순위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관계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 이유의 1위도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만 그랬을까요? 제가 만나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까지 모두의 고민 1순위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고민의 1순위가 인간관계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1순위로 꼽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밖에서 맺는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눈으로 하는 대화, 그리고 손을 잡고 하는 체온의 대화, 표정의 대화 이런 걸 잘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회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직접 만나기보다는 전화 통화로, 그리고 이메일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이 많아졌죠. 사람들은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호소를 많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오프라인의 세계로 이 관계가 바로 이동해 올까요? 코로나 시기에 익숙해진 온라인 소통은 아마도 앞으로도 더 많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소통, 대화법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쓴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소재인데요. 고슴도치가 너무 애로워서 딱 붙어서 껴안고 있으니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피가 철철 나더래요. 아, 너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고슴도치는 멀리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 머리만 붙이고 몸은 최대한 떨어지자. 우리가 머리를 붙이고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되 그래도 거리를 좀 유지하는 관계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고슴도치가 관계에서 얻어낸 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 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너무 외롭고 또 타인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타인이 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족도 우리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땠나요? 참 많이들 싸우셨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도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횟수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깝게 잘 지내야 될 가족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데 타인과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팽팽한 욕망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립감을 갖고 싶은 마음과 또 상대와 가까이 연결되어서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나 모두가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사이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서로 갈등할 때도 회복할 수 있어.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라는 희망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연습, 관계 교육 이런 걸 배우는 나라가 있느냐고요? 네, 해외에서는 이 관계 교육이 정식 교과 과목으로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독일의 교육을 잠시 볼까요? 독일의 교육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협력과 존중의 관계를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요. 교육부에서도 교사는 수업 시간에 말을 20% 이하로 말하라. 최대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라. 관계를 공부하게 하라라고 교육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학업 능력에 따라 시험 문제도 다르게 출제됩니다. 잘 모르는 문제는 학생들끼리 서로 돕고 가르치게 하지요. 한 명 한 명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학교 안 인간관계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 독일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등과 열등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걸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걸 가장 중시한다는 거죠. 등수로 나뉘고 우등과 열등으로 나뉘는 한국의 교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영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간관계 교육을 잘 받고 사회로 나가야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 아래 2020년 9월부터 정식 교과 과목으로 인간관계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계 맺기 수업을 필수 교과 과정에 도입한 것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웁니다. 가족, 친구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 또 온라인에서의 관계,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미리 배운다는 거지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를 배웁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에 따라 도움도 요청하고 나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안전한 관계를 대화 연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나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를 배우는 것은 청소년기 이전까지 습득되면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편하게 적용되는 거라는 걸 영국인들은 일찍 알았나 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의무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 내가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훨씬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괴테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타인을 수용하지요. 상대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는 나에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평생 씻기 어려운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대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유추하는 독심술을 부릴 때가 사실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유추하고 공감하고 잘 해석해서 듣는,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서 듣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 그리고 공감과 소통에 대해 많이 공부할수록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만큼 타인의 말을 잘 해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입니다. 공감 능력도 배울 수 있느냐고요? 네, 공감도 내 마음을 읽는 연습,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유추하는 연습을 하고 공부하고 배울수록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괴테의 말로 돌아갈까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밖에 들을 수 없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 적고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를수록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도 아주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섭섭하고 상처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떤지, 내가 너무 일 때문에 지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이 번아웃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씩 나 자신에 대해 점검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밉고 내가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가족도 가까이 있는 동료도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나부터 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나부터 변하겠다는 마음가짐 오늘부터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말과 행동이 변하면 그 가족 전체에게 전염되는 데는 3주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 하나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데도 3주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가장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성장할 때 내 주변의 관계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연습할 겁니다. 배우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강에 걸친 우리의 관계 여행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